장지연은 마산부 원정에서 살았다. 호는 위암 또는 숭양산인이다. 1864년에 태어났다. 처음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내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 사직하고 황성신문사에서 일하였다. 1902년 3월의 야광사 사건 때문에 나수연과 남궁옥 두 사람이 모두 투옥되자 장지연이 황성신문사 사장이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인이 매번 신문을 검열하였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먹칠하여 지웠다. 이 때문에 한 글자 반 구절도 마음대로 신문에 실을 수 없었으니 하물며 보호조약 관련 기사를 어떻게 실을 수 있었겠는가. 매국노들이 한번 찬성하여 온 나라를 팔아버렸고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져 나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지 못하다가 뒤늦게 듣고 나서 민심이 크게 들끓었다. 이에 장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상의하며 말하였다. 신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 우리의 직책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사실의 근거에 곧게 써야 하는데 하물며 오늘의 조약이 우리나라의 존망에 크게 관계됨에 있어서냐. 만일 우리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교활한 일본 놈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만장일치로 협정을 맺었다고 전 세계를 속여 협박한 사실을 없앨 것이다. 우리들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찌 차마 묵과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의 전말을 대서특필하였다. 또한 논설문 한 편을 지어 시일야방성 대곡이라고 하였으니 피눈물이 종이 위에 가득하고 수천 마디 말이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로부터 검열을 받았다면 신문 한 장도 발간하지 못하고 단지 일본의 노여움만 샀을 것이다. 그 전날 밤에 신문 만 부를 인쇄하여 사람을 전국 각지로 보내 집집마다 전달하게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그들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에 일본 경찰 등이 신문사로 들이닥쳐 신문을 압수하고 윤전기를 봉쇄하였다. 또한 장지연을 붙잡아가면서 말하였다. 너는 검열 위반이 죄임을 아는가? 알고 있다. 알면서 어찌 일부러 어겼는가? 이것은 나의 직책이다. 내가 내 직책을 수행한 것이니 죽더라도 피할 수 없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70여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석방하였다. 신보에서도 이미 늑약의 실상을 폭로하여 그 진상이 크게 드러났다. 이에 시일야방성 대곡 한 편이 집집마다 전해져 읽히게 되었다. 신문사를 봉쇄한 지 5개월이 되자 마치 해가 져서 암흑 속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 형편에 어두워졌다. 다행히 대한매일신보가 출간되고 영국인 베델베설이 주관하자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하던 것처럼 신문을 검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강압적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고 준엄한 말로 잘못을 따지고 공격하였다. 이에 백성들의 분노가 더욱 격해졌고 학생들은 휴교하고 통곡하였다. 종교인들은 하늘의 원통함을 호소하며 슬피 울었고 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크게 울부짖었다. 먼 길을 달려와서 상소를 올린 유생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감옥에서 풀려나자 장지연은 대한자 강해를 만들어 온 힘을 기울였으나 일본의 금령으로 인하여 해산하고 러시아로 가서 각 지역을 두루 살폈다. 장지연은 술을 좋아하고 풍류가 넉넉하여 사람들이 주오라 일컬었다. 비록 술을 진탕 마셔도 평생 술 때문에 이를 그르친 적이 없었다. 장지연의 모습을 보면 매우 덤벙거리는 듯하지만 일처리가 지극히 정밀하였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참고할 만한 것을 들으면 반드시 달력에 기록해 두었는데 잔글씨로 써서 쌓아둔 것이 자신의 키를 넘길 정도였다. 러시아에 갈 때 서류를 가지고 간 일이 있는데 감시가 심하여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종이를 솜처럼 옷 속에 채워서 가지고 갔다. 이 사실이 마침내 널리 알려졌다. 장지연은 강직하여 세상과 영합하지 않았다. 의롭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꾸짖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평생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기에 서울에서 여러 해 있으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전 의정 민영규와 착고한 이준 공뿐이었다.
두 사람 또한 장지연의 문장과 풍류를 좋아하여 그를 매우 소중히 대우하였다. 장지연은 항상 강직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래 살지도 못하였다. 192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8세였다. 매우 슬퍼할 만한 일이다. 살피건대 1921년 가을 내가 서울에 갔을 때 사람들은 장지연이 술주정을 부리고 술에 흠뻑 취해 있다고 비난하였다. 선비로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장중하며 한결같은 사람은 근칙자이다. 넘어지며 거침없이 사는 사람은 방광자이다. 근칙은 좋고 방광은 그르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 어찌 장지연이 이를 몰랐겠는가? 나는 장지연이 지사라고 들었으니 그 마음은 술에 있지 않고 취향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산하는 예전과 달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뜻있는 선비가 바라는 것이 아니나 오직 취향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분개하여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서너 개의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흠뻑 취해 눕는다면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변하여 모두 오유선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지연은 술이 아니면 취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술에 흠뻑 취하는 즐거움을 마음에 얻고자 술에 기댄 것이다. 옛날 성만경은 술에 빠져 살았는데 실컷 마시고 크게 취하면 평범한 선비나 시골, 노인과 함께 넘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송나라는 안정되고 천하가 유교를 숭상하여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높이고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을 내칠 만한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구양수는 석비연시집서에서 석연년을 기남자라고 인정하였으니 하물며 오늘날의 장지연은 말해 무엇하랴?